자, 안녕들 하세요. 2주 만에 뵙나요? 어떻게 공부들 잘 하시고? 그래요. 많이 또 시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했네요. 오늘 원래 이게 3주차에 해당하는 거죠?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많이들 봤던 내용들이죠. 해서 동형모의고사 1주부터 이따가 오후반에는 또 4주차 나가는 거죠. 그래서 4주까지 모두 160문제입니다. 이 160문제는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새로 배우는 것보다 했던 문제를 내 걸로 소화하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3주차, 4주차 정도 됐으면은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냥 35개 이상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보면은 아이고 문제가 이렇게 답이 보여요 라든가, 근데 어떤 분은 볼 때마다 어려워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법은 그냥 평상시대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자료를 좀 새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팀장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지만은 네모 박스로 해서 이론 간단히 그거에 맞춘 거 문제 하나, 내용 하나, 문제 하나.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건 다 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취득세 비과세가 나왔다, 재산세 비과세 나왔다, 다 빼버렸어요. 안 나올 걸 뭐하러 공부하면 돼. 그래서 엑기스만 종합부동산세까지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또 밤새고 내일 소득세법 그 마무리해서 여기 이제 보내주려고 한번 검토하고, 그 이론 박스에 있는 이론만 하면 그 안에서 그래 못해도 12개 이상은 맞추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거는 예의상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 다 했지만 이번엔 당장 시간이 없으니까 안 나올 거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나올 것만 드렸다 해서 요약을 해놨어요. 아마 그 이론, 그리고 너무 짧게 하면 모른다는 분이 있어갖고 지문을 실지 지문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나올 것만.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바보예요. 바보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왼통짜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매년 안 나올 거 빼고 써먹으면 되잖아. 그게 성격대로 안 돼요. 또 개정되는 게 세법이 제일 많으니까. 미련스럽게 매년 다시 만들어. 시험에 나올 것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놨어도 올해용으로만 정리를 할까 하는 거죠. 내년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세법 개정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돼. 이거 여기 4주 동영까지는 여유 있게 다리 꼬고 앉아서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마킹해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이거 따져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지금 하는 게 새로운 거 배우고 막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했던 거 포인트 연습만 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문제가 나랑 친한가 안 친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막막하다 이랬어요? 해볼 만하다 이랬어요? 저 지금 질문하는 거 맞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세법이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친근감이 있나 낯선감이 있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동영 3주차니까. 친근감 한번 더 물어볼게요. 친근감이 있어요? 낯설어요? 그래, 그럼 공부도 안 하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점수 좋은 사람은 점수 좋다고 여유 부리고, 점수가 안 좋은 분은 안 좋아서 속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친근감이 있게끔. 거의 실전에 그 차이가 없을 거야. 작년에 제일 어렵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서너 개만 힘든 거야. 나머지는 했던 내용 그대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개강을 했을 때 와서 제가 작년에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하고 정규 수업할 때 설명했더니 해볼 만하다고 그랬잖아. 그게 11달 동안 계속 해볼 만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때쯤면요, 문제를 봤을 때 이 지문들이 낯서냐 아니면 친근감이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여러분 성공 엄청 한 거예요. 일단 친근감이 있으면 많이 했단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랑 친근감이 있어요? 낯설어요?
여러 번 봤으니까. 그죠? 그리고 맨날 코 흘리고 이러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숙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포인트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이거 나왔네. 성립 시기는 이번에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죠. 꼭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때. 그리고 성립 시기가 때인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소득세. 맞게 나온다, 틀리게 나온다? 틀리게 나온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여러분이 꼭 소득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걸 오해한단 말이야. 연상이 돼야 될 게 있죠. 소득세는 무엇을 연상해야 된다? 과세기간. 이게 포인트죠. 그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이 되겠죠. 그럼 1년이다 그러면 이날이냐 이거 찾으면 돼. 그럼 과세기간은 항상 소득세는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그렇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쉽잖아. 그럼 여긴 없지만 따져볼게요. 중간예납 나오죠. 중간예납이다 그러면 소득세가 중간 1년을 반으로 잘랐어.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럼 처음이야 끝나는 때야? 그렇죠. 요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얘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접근하면은 너무 쉽죠. 따라서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기역은 틀렸단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혼자 나타날 수가 없죠. 따라서 취득세에 쫓아다닌다. 요거 꼭 알아두셔요. 부가세라고 하는 건 혼자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럼 본세 납세 의무가 종료하는 때. 따라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X가 되겠죠. 아이고, 요것도 틀렸는데 요거는 맞았다고 그래서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소득세가 많이 틀리게 나온다고 그랬죠. 해서 니은도 틀렸죠. 재산세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요. 취득세에 쫓아다닌다. 그러면 요거는 부가세는 선택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본세의 납세 의무 또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부가세는 항상 선택권이 없어요. 얘가 따라다닐 때 덩달아 성립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맞고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 수시부가라는 건 항상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때가 있어.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수시로 걷는다는 얘기죠. 자, 소득세 5월달이다. 재산세는 7월 아니면 9월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너 떼어먹을 것 같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때? 수시로 걷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박스가 나와 있을 때 기역이냐 니은이냐 답 찾는 거 되게 쉽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성립 시기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따라해봐요. 때. 마스크 쓰셨구나. 그럼 대답하지 말고. 해볼만 하겠어요? 성립 시기 정도는 맞춰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보죠. 서류송달. 서류송달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도 나올 때가 됐는데 워드 타이핑 칠 때 서류송달 문제도 이론 하나 하고 문제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걸 내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랑 해서 다 요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나올 때가 된 거. 어느 때는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하고 단원이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시험 문제 단원하고 비슷한 문제가 같은 해 출제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집어넣고 해서 머리 엄청 복숭아뼈가 지금